이번 토픽은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부터 보고 그거를 확장해서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뮤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x바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뮤와 x바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간 추정을 했습니다. x바들이 많은데 그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 x바들의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n과 일치하고 x바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언제냐면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표본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나 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바의 평균, 분산, 분포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뮤 대신에 뭐가 있냐면 모 비율이 있어요. 모 비율을 p로 놓습니다. 모 비율 p고요. 그럼 표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p 해트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건 소문자고 요건 대문자입니다. 왜 대문자를 쓰냐?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p와 이 p 해트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각 표본이 있겠죠? 그 각 표본마다 p 해트가 있을 거예요. 그 p 해트의 평균은 모집단 비율하고 일치하고 p 해트의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n분의 p 곱하기 1-p입니다. 그 다음에 p 해트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어느 경우냐 하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표본의 크기 n 곱하기 모 비율이 10 이상이고 and n 곱하기 1-p가 10 이상이면 p 해트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따른 게 아니라 근사한다는 뜻입니다.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입니다. 이거죠? 이것은 비교적 이해가 쉬운데 이게 비교적 어렵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성공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n분의 x라는 것은 성공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x가 찬성한 사람의 수라면 투표한 사람 n분의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 됩니다. 이게 바로 표본 비율에 해당되는 거죠. variance of p hat란 n분의 x라고 하니까 n분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n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제곱으로 나가겠죠. n 제곱분의 1이고 variance of x가 남는데 x는 여기서 성공 횟수, 즉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이항분포의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입니다. 따라서 요 n 하나가 지워지고요. 따라서 n분의 p 곱하기 1-p가 됩니다. 모 비율 말고 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할 때 식은 이랬습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x바의 표준 오차였어요. 즉 표준 편차란 뜻입니다. 그와 비슷한 식을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구간 추정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점 추정값 플러스 오차 한 개인데 점 추정값은 여기서 p 해트고요. 모평균을 할 때는 x바가 점 추정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오차 한 개였습니다. 그러면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할 때는 점 추정값은 p 해트고요. 오차 한 개는 어떻게 될까요? 요 g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이것이 분산이니까 그거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는 이렇게 됩니다. n분의 p 곱하기 1-p가 됩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 p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p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어요.
P에 대한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P를 몰라서 P를 추정하는데 P가 이 공식 안에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P를 추정하는데 그 공식 안에 P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P하고 가장 유사한 값. P하고 가장 유사한 값은 우리가 P라고 해서 추정한 값이 되겠죠. 그게 P 해트입니다. 따라서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P 해트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항에 대한 글을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오차한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비율 P를 알지 못해 추정하는 상황이므로 P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추정값인 P 해트로 대체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표본이 충분히 큰 경우와 표본이 작은 경우에 표본이 충분히 크면 P 해트의 분포는 정기 분포에 근사하므로 그 얘기는 여기 있죠.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n 곱하기 p와 n 곱하기 1-p가 10을 넘으니까 P 해트는 정기 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G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 정기 분포인 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본의 크기가 작다면, 즉 여기서 n이 작다면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P 해트는 정기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P 해트가 정기 분포를 따르지 못하니까 실내 구간을 추정할 수 없어요. 만약 표본의 크기가 작다면 P 해트의 분포를 모르므로 실내 구간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분포를 알아야 구간을 추정하는데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구간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요 조건이 만족할 때, 즉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지만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별도로 하면 실내 구간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9입니다. XYZ 회사에서 4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텔레비전 광고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40명이 인지한다고 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인지하다, 인지하지 않았다, 바이노밀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지한 경우는 400명 중에서 240명입니다. 표본 비율을 계산하는데 표본 비율은 P 해트를 계산하는 얘기죠. P 해트는 n분의 400명 중에 x 성공 횟수, 여기서는 인지한 사람 수라 2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6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이거예요. 광고 인지도에 대한 99%의 신뢰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알파가 99%예요. 이때 신뢰구간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적용하면요, P 해트 0.6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잖아요. 그럼 G의 서브스크립트 이 0.5%입니다. 이거를 표를 찾으면요 2.58이 나옵니다. 그래서 2.58 곱하기 스퀘어 루트 n은 400이고요. P 대신 P 해트를 쓴다고 되어 있죠. P 해트가 0.6 곱하기 1-0.6 하면 됩니다. 그럼 구간이 0.537, 0.663이 나옵니다. 즉 신뢰 구간은 약 53.7%에서 66.3%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을 구했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P의 점점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P의 점점 값은 0.6입니다. P 해트의 값이요. 그래서 0.6이 됩니다. 유사한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정경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1000명에게 전화를 문의한 결과 450명이 지지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지지하는 경우와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P 해트 표본 비율은 1000명 중에서 450명이
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지 비율이 1000분의 450입니다. 즉 0.45고요. 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95% 유지선에서 구간 추정하세요 했어요. 구간 추정하지 말고 먼저 점 추정부터 하겠습니다. 점 추정 어떻게 되나요? 점 추정은 0.45입니다. 구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0.45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알파가 95%이므로 2분의 알파는요 2.5%가 되고 지어 서브스크립트 2.5%는 표준 정기분포를 찾으면 1.96이 나옵니다. 그래서 1.96 스퀘어 루트 n이 1000이고요. p 헤트가 0.45니까 0.45 곱하기 1 빼기 0.4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이요. 여기서 쓴 이거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p 헤트가 정기분포를 하거나 혹은 정기분포에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 n 곱하기 p가 10 이상이고 n 곱하기 1-p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우의 경우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400명이죠. 그 다음에 p 헤트, p를 모르니까 우리 p 헤트로 대신 유추해 보겠습니다. p 헤트가 0.6이니까 당연히 10을 넘고요. 400명 곱하기 1-0.6 해도 10을 당연히 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1000이라 n 곱하기 p 헤트 하면 10이 넘고요. n 곱하기 1-p 해도 10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n 곱하기 p 헤트가 10 미만이고 n 곱하기 1-p 헤트가 10 미만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만족한다면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간 추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점 추정은 맞는데 구간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